그 요즘에 이 젊은 그 유방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 첫째는 이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짝 눈발이 뿌리던데 요즘에 날씨 많이 춥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것도 있을 건데 또 알고 있는 것도 또 방향이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 일상적으로 우리 이제 암에 대한 치료는 이제 저희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학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학회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암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정상세포 이걸 치료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암세포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대학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요. 그건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또 유전자 치료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미 암이 돼버린 세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되지 않은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막는 치료가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영양 보충이라 이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정상세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암세포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부분들은 이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만 잘 살리면 암세포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과정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이 부분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의외로 암 치료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면역 치료를 담당하는 세포들도 정상세포거든요. 이런 세포들이 기능이 좋아야 되고 내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어때요? 정상세포는 일단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아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요즘에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또 우리 같은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제 정상 세포는 에너지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는 아주 극소수 보면은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누가 갑자기 나를 뭐 칼로 팍 찌르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쩌 도망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도망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대개 어떤 걸 에너지를 쓰냐면요, 근육이 바로 가지고 있는 크레아틴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걸 순간적으로, 이런 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뭐가 물건이 내 눈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날라와요. 그럼 피해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피할 때 쓰는 것은 그걸 써요. 그런데 누가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쫓아와요. 그러면은 순간적인 건 아니지만 급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은 되게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그 세포질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팍 써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때는 에너지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0미 달리기에서 도망을 치다 보면 막 뻐근해지고 지쳐버리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거냐,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 천천히 느긋하게 생활할 때,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100m 달리기 할 때는 포도당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서 할 때 그 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쓰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써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세포에서는 그런 기능이 일어나요.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없거나 아주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로 세포 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포도당을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이용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잘 시키면 암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암세포 대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고, 또 정상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소실이 되면서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소실이 안 되도록 잘 해주면 암세포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방법들이 뭐냐면, 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이 비타민 B계통이에요. 그럼 비타민 B계통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L카니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리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제,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계통의 미토콘드리아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부속이나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 주는 게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방법이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런 영양소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산화물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이게 항산화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치료고, 이게 정상세포를 살리는 치료고, 암을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 요즘에 이 젊은 그 유방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 첫째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르몬,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 중에서는 한 75%가 호르몬 양성암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유방암 할 때 영향을 주는 게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호르몬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이 에스트로겐이 바로 호르몬 중에서는 암을 키우는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세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를 통해서 핵에다가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많아지는 게 암을 키우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호르몬이 노출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에스트로겐하고 접촉이 됐느냐, 세포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오랫동안 접촉을 하게끔 하면 초경이 빠르면은 에스트로겐이 빨리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폐경될 때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초경이 빨라지는 경우도 해당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애를 낳고 있는 동안에는 임신하는 기간이나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그 에스트로겐이 노출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애를 여럿을 낳은 사람들은 유방암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초산이 늦은 사람들, 초산이 늦으면 젊은 암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전에는 되게 초산이 20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초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암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에 초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이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스트레스 같은 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환경 호르몬이죠.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사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게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채식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자연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가공식, 육류 가공식,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호르몬 수치를 높이게 되고, 또 이게 되게 그런 음식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자극성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그 위에는 뭐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오는 사람들 또 많이 있고, 또 비만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도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갈수록 유방암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걸리는 암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